주민자치대 행복교육. 재밌겠다. 괜찮다. 지옥의 광고를 좀 해야겠네. 그래 해야지. 가면 삼겹살 구워 먹고 자자. 삼겹살은 소고기죠. 삼겹살 구워 먹고 자자.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뭘? 떡이랑 떡이랑. 제가 주문 좀 잡아. 그 임지원 선생님은 마을에서 활동을 정말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초록상사 있구만, 명목초 학부모회장, 학교 운영회장, 아이를 중창단, 현 중량회복교육위원회, 현 마을넷 이사, 현 주민자치 사무장, 현 1318 상상발전소 이사. 지금까지도 정말 활발히 마을 활동을 해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운영을 하시는 사장님이시기도 하시죠. 혹시 빠진 게 있어요. 있을까요? 네. 졸업상상에서 에코만 한 게 아니고 아. 건강팀을 했죠. 달라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우리 동네에서는 임지연 하면 패셔니스타, 왜 그럴까 몰라. 또 한편으로는 센 언니 이렇게 불리워지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 어디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센 언니는 네. 직업병인 것 같아요. 왜요? 제가 학부모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뭐 10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었으니까, 그쵸? 행사 때 봤을 거고, 저 사람이 학부모 회장이구나?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저 사람 모르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아는데, 야, 아는 척도 안 하더라, 뭐 어디 가지고 놀렸더라고, 이런 얘기가. 다양한 학부모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여긴 한 세계예요. 이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거긴 하나 국가인가? 네, 여기도 이 하나의 세계 사회라서, 네. 그 안에 안에 세계, 이 사회가 어마어마해. 다 이해할 거야. 그래요? 다 이해할 거야.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적인 직업 그게 세지 않으면 절대 버틸 수 없는 곳이기도 하죠, 사실. 엄청 세죠. 엄청 세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내 아이를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인식을 좀 바꾸려고 많이 했었어요. 저는.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 모여 있는 거야. 이거를 만들려고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센 언니로 보일 수 있죠. 말투가 센 것 같진 않아요. 나는 약간 선생님 보면 직설적이에요, 말투가. 제가 또. 차분차분할 때가 많아서 그래요? 의외다. 늦게 만나서 그래. 네, 옛날에 욕도 하셨구나. 욕을 안 해도 말투가 직선적이죠. 제가. 속은 시원할 것 같은데요. 그치, 직선적이고 뒤끝은 없는데 좀 직선적이고 좀 그렇죠. 첫인상이 세기 때문에 맞아. 일 안 하게 생겼을 뿐 막 이런 거. 되게 뺑글거려. 그러니까 숟가락만 얹었다. 그럴 것 같아. 막. 전에 듣기로는 되게 소심한 성격이었고 내성적인 맞아요.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직설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큰 이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국민학교 때는 정말 말이 없어서 그냥 정말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학교를 자주 빠졌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선생님이 굉장히 담임 선생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를 이제 아픈 거를 다 이해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플까 이러기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딸셋의 아들 하나예요. 제가 둘째 딸이고 또 여동생 있고 남동생 있고 제가 중간에 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생존 본능으로 말을 잘 들었어요. 말을 잘 들어. 저희 부모님이 봉제 공장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졸업하고 왔는데 이모 한 명이 저한테, 너도 할 말 있으면 하라고. 너가 너무 참고 말을 안 하고 그러면 그래서 너 머리가 아플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는 거 보면은 그때 뭔가 전환점이 생기지 않았을까? 나에 대해서 생각해본 전환점. 그 전에는 나를 몰랐던 것 같고 그냥 부모님의 딸이었던 것 같고, 나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중학교를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활발한 친구인 거예요. 근데 그 집도 아빠가 자간동에서 공제공장을 하셨는데 저랑 되게 이제 통하는 게 있었죠. 근데 걔는 너무 밝고 너무 활기차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붙어서 다니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그래서 이제 할만하는 어린이로 청소년으로 크게 되신 거예요. 그래도 껌은 안 씹으셨죠? 그 정도는 아니고 나도 이제 바깥 세상을 보게 되면서 그냥 뭐 놀길 땐 놀고 그랬죠. 외모로 풍기는 거에 보면 풍기는 걸로 보면 술도 정말 잘 마시고 맞아. 걸걸한 맞아. 대장부 같잖아요. 여전사? 여전사 느낌 있거든요. 잔다르크 막. 근데 정말 소프트해. 이게 말하고 이 내면이 소프트하다라는 거를 되게 느껴요. 실키한 여자는 실키한 여자. 술도 못 하신다면서요? 전 그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술 한 방울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분이 또 있었구나. 근데 잘 노시는 것도 되게 독특하다. 노는 거 좋아하고 제 눈에는 흑백이 안 보여요. 모든 것이 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네. 와, 유대생들이 원래 좀 그런 모르죠.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다 보이고 하얀 도화지로 냅두기 싫은 거죠. 아까 얘기하실 때 눈이 굉장히 밝고 잘 보인다. 네. 그러니까는 이 눈에 연관이 있네. 뭐 모든 그 탤런트가 들어있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결국은 운명적으로 미술을 전공하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이 세상이 뭐 하얀 도화지라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색깔들이 보여요.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 그냥 이렇게 보는 색깔로 뭐 분홍, 남색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느낌도 색으로 그쵸.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오, 저는 제 몸이 만약에 하얀 스케치라면 스케치북이라면 여기에 저는 담아야 된다고 해서 나가야지. 그래야 내가 뭔가 이렇게 자신감도 있고 뭔가 나갔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제 모습이. 그건 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임지연이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는 해요. 브랜드 같아. 이게 미대에 나오신 거는 약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맞아요. 그렇게 설마. 맞아요. 내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맞아요.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불교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불교 얘기가 더 어울려. 오히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제일 많이 들어본 게 너는 술도 많이 먹을 것 같고 담배도 피울 것 같고 놀기도 정말 맨날 나이트에서 살 것 같고 그러는데 아니야. 전혀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거죠. 그때 당시에 저는 친구들 다 면허를 따서 운전하고 다녀도 저는 운전하는 게 무서웠고 자전거도 탈 줄 몰랐으니까. 그 갖춰야 될 그 센 언니의 갖춰야 될 것 덕목은 하나도 없어. 너무 없어. 재밌다. 근데 그렇게 계속 인식되는 것도 참 숙명이네요. 네. 그래서 뭐 농담 삼아 하는 사람들이 너랑 술 한잔 해보고 싶은 게 소원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이제 그 자기 관리가 철저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센 언니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빈틈없어 보이는. 제가 이제 조명회사에 디자이너로 있으면서 이것도 또 새로운 사실이야. 크리스탈 들어오기 전에는 이 샹젤리제가 다 핸드 페인팅이었어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거를 부품을 하나하나 다 색을 칠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컬러가 한번 딱 그 유행을 한번 시키면요. 이제 그 히트를 친다고 그러거든요. 히트를 치면 이제 너도 나도 따라 하려고 하고 이 제품 하나에 이 컬러가 한번 히트를 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 등이 엄청 비싸거든요. 몇백만 원 하니까 그러면은 아주 엄청난 이제 파장 효과가 가치가 엄청나거든요. 어쨌든 그 기업에서는 뭐 해외로 많이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막 저 아는 친구들 다 미대 전공한 친구들 다 불러다가 막 다 색칠하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디자인만 하고 색깔만 만들고 계속 조합하고 또 샘플만 나오면 또 샘플에서 또 이것도 막 칠해보고 저것도 칠해보고 막 계속 컬러 매칭을 해야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감각적으로 옷을 입을 때도 그거에 이제 컬러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컬러 매칭하는 것보다 조금 남다르긴 하겠죠. 그리고 자꾸 뭘 보게 되더라도 그런 걸 자꾸 보게 되고 눈에. 그냥 우리 동네 너무 자유스러운 사람들 속에 내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 다른 데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동대문에 아니에요. 나간들 내가 무슨 티가 나겠어요. 오늘은 티 나요. 학교에 학부모 활동으로 처음 시작을 했어요. 네. 아이를 학교에 큰애를 보내고 2학년 때부터 학부모의 무슨 명예 어머니회를 해달라고 해서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2011년도에 초록상상을 만난 거예요. 2011년. 2011년도에 네. 초록상상에서 에코맘을 이제 교육복지 사업으로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내면서 우리 복지하고 같이 만나서 에코맘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이제 알려준 거죠. 에코맘을 모집을 해야 되니까 우리 명예 어머니한테 이제 하겠냐 물어본 거죠. 그때 이제 명예 어머니에서 뭔지 모르지만 하겠다 해가지고 모집을 한 거예요. 모집을 해서 한 30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학부모회가 법제화가 안 돼 있어서요. 뭐 학부모회, 녹색 어머니, 명예교사 어머니회 여기가 서로 기싸움을 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내 단체가 세니, 네 단체가 세니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명예교사 어머니에서 우리가 하자 해서 이제 에코맘을 모집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도 지금도 생생한 게 이지아 쌤이 와서 강의해주고 지금은 이지아 쌤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이지아 쌤이 오셨는데 되게 단아한 어머니였어요. 해주는데 굉장히 친절한 목소리와 거기서 전달해주는 그 교육 내용이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여태까지 내가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들을 받고 내가 학교에서 학부모 활동을 했을 때 이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되게 횟수가 갈수록 굉장히 좋았어요. 에코맘의 학부모들이 한 그때 당시 그래도 꽤 됐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모임을 하다가 이제는 초록상상으로 가서 모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모임이 돼버렸죠, 초록상상. 그래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면동초, 중랑초, 마호초 이렇게 막 확산이 됐었어요. 신년초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제 다른 학교 학부모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환경, 건강, 먹거리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중랑초 에코맘 출신이거든요. 저는 면목초에서 그게 왜 뿌듯하냐면 면목초가 제일 늦게까지 에코맘이 남아 있었고 또 면목초의 그 에코맘이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제가 편성을 와.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저희는 면목초에 수요일마다 학교 없는 그 가방 없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창체 시간이 한 달에 20시간을 해야 돼요. 그 온전한 시간을 수요일마다 다 푸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을 모집을 하면 애들이 정말 막 40명씩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뭐 2반씩, 뭐 너무 많다 그러면 2반씩 나눠가지고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했죠.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아이들하고 계속 환경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음식도 만들어 보시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음식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뭐 캠페인도 하기도 하고 그 급식실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자 뭐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잔반 없애자 뭐 줄이자 뭐 이런 캠페인도 하고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한 2, 3년 전만 해도 제가 자고 있으면 동네에서 막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지금 안 들려. 학원과 있죠, 다. 주말에도 안 들려. 그때 어벤져스는 몇 명이었어요? 그때 양지쌤, 임양지, 윤주쌤, 윤주, 선생님. 사근수, 사근수. 김창수 오. 5명? 5명에서 시작했나? 독수리 오용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싶었으니까 이대로 그냥 우리가 주입식 교육 받았던 이 교육이 이대로 가는 거 아니다 생각했고 진짜 과감했죠. 우리끼리 해보자 하다가 그거를 동부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막 가가지고 막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없는데 만나자. 네, 과감했죠.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예상을 하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큰일을 해냈잖아요. 그냥 그걸 보면서 일이라는 거는 인원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삐그덕거릴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 합의는
수시로 해야 돼요. 얘기하고 또 합의하고 방향성 합의는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하면서 울었던 적은 없으시죠? 많이 울었죠. 아, 우리 예전에 초록상상에서 뭐 송년회 뭐 행사만 하면 우리 맨날 울었어요. 정말. 왜 울었어요?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걸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고 그러면서 또 너무 보람되고 이러니까 막 그 감격의 눈물? 맨날 복잡한 울었어요. 하나가 아니구나. 맨날 울었어요. 어. 지금은 좀 덜 안 우는 거지. 우리 정말 모였다면 울었어요. 이런 신기한. 모였다면 울었어. 엄청. 너무 오늘 행복교육이 짧게 다뤄진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행복교육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오. 해도 그때 이러지 않았어? 막 이런 얘기 해주고. 그건 좀 아쉽고. 그거는 약간 네. 보이는 라디오에서 약간 네네네. 토크식으로 네.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타이틀은 어벤져스. 맞아요. 아, 독수리 오영재였나? 네, 독수리 독수리 오영재. 네, 독수리 오영재 모여서 얘기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무시되고 뭔가 사업을 펼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마을 활동 굉장히 오래 하시면서 소통이 좀 어려울 때도 선생님이 있으셨는지 그럴 때는 선생님은 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소통을 하려면 제일 먼저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소통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우리 행복교육에서 뭐 비폭력 대화 이렇게 교육을 좀 꾸준히 받았어요. 한 10회 정도 넘게. 그래서 그게 저는 이 살면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비폭력 대화법 사실 이제 아이들하고 어려운 대화를 이제 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하는데 소통하는 거에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소통이 어려우면 내 의견과 네 의견이 자꾸 충돌되고 내가 생각하는 거와 너가 생각하는 게 자꾸 다르니까 충돌되고 하니까 소통이 어려움을 겪는데 근데 상대방을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다양함을 인정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소통이 어려움을 지금까지는 이제는 덜 느끼는 것 같아요. 한 10회 정도 받은 교육이 그게 자연스럽게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마을에서 갖고 경험해보게 하고 이러면서 저 지금까지 오면서 이게 이제 소통의 어려움이 조금 없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 이게 이렇게 교육효과가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상대방을 인정해주면서 말하는 어법으로 조금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무슨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거라고 봐요. 저는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저는 제일 처음은 그걸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돈을 쫓아갔으면 제가 이걸 하면 안 되죠. 돈을 쫓아갔어야 되죠. 나는 10년 후에 임지영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있어요? 10년 후면은 한갑인데 우리가 한갑이 낯설다. 그때도 계속 이제 후배들이 양성이 돼야만 하고 그때가 우리가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하는 것도 언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장희정 선생님이나 김영희 쌤이나 이렇게 뒤에서 든든한 언니들이 있어서 주희 언니나 김주희 언니 우리 사랑하는 김주희 언니 맞아요, 왜 맞아요. 특별히 주희 선생님을 사랑하는 김주희 쌤이 이제 에코맘의 사업을 만드신 사무국장을 하고 분이구나. 계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초록선상. 그 당시. 사랑하는 언니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막 과감하게 무식하게 뛰어들어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이제 10년 후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서 내가 생각했었던 내가 꿈꿨던 그런 마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그걸 나는 바라보며 나는 또 어떤 역할을 또 하고 있겠죠? 그게 어떤 역할인지 지금 뭐 상상이 안 되지만 어떤 거에 나도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임시용 구청장 어때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치하지 말고 그래서 10년 후에 임지영한테 한마디 하세요. 모든 면에서 당당한 여성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자. 네. 제가 요새 들어서 생각하는 게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 누구처럼 재산을 물려주거나 이런 건 없지만 내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 엄마가 아빠가 마을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공익 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았구나라는 거를 유산으로 남겨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앞으로의 이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제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거는 다 똑같은데. 제일 마음에 가는 거. 그러니까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이거 하나만 꼭 해야 해줘야지. 된다. 내가 이건 해야지 하는 게 그건 있어요. 마을넷이죠. 마을넷은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마을넷이 큰 역할이고요. 제일 큰 역할을 해야 된다 해보면 사람이 냄새가 나고 내가 살아가는 걸 느낀다면 마을넷이죠. 요새 마을넷에서 그럼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마을넷이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만나면 또 일 만들고 우리끼리 또 일 만드는 거 해결하고 그리고 또 일 만들고 우리끼리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가야 할 이제 그 최종 목적지는 다 같이 같은데 이제 가는 방식들이 이제 길이 많이 생겼어요. 그거는 전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다양해지고 활동의 영역들이 점점 더 넓혀져서 다양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마을넷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에 그 장점이 있는가 하면 이제 점점 더 힘들죠. 계속 이제 서로 얘기하는 과정들이 이제 쉽진 않겠죠. 그러면 지금 되게 다양해진 마을넷이 그러면 어떤 게 제일 필요할까요? 이게 너무 사층이라 못 올라와. 맞아요. 못 올라와. 그냥 맞아요. 누구나 주민이면 소통을 해야 되는 창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마을넷이. 우리가 중량마을의 퀴즈 아니겠습니까? 네. 퀴즈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같이 퀴즈가 할까요? 하나, 둘, 셋. 유키. 예스. 감사합니다. 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량마을넷은 2011년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량마을넷 법인 등록은 2017년입니다. 근데 2017년 마을넷이 서울시에서 수상한 상이 있어요. 혹시 마을상? 정확한 단어를 쓰셔야 돼요. 네, 마을 공동체상? 1번은 서울시 공동체 수상, 2번은 서울시 풀뿌리 공동체 수상, 3번은 서울시 법인 등록상, 4번은 서울시 마을 공동체 수상. 마지막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삶의 그 모토가 사람을 되게 사랑하면서 제 사람 통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정말 담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에게 굉장히 되게 저에게 가장 큰 여태까지 제가 이 52년을 살면서 제가 그 통장을 정말 든든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저랑 같은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있고 또 앞으로에도 미래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제가 자고 있으면 동네에서 막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지금 안 들려요. 학원 가야죠. 주말에도 안 들려요.